안녕하세요, 친구들. 이야기 들려주는 엄마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 즐거웠나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저만 알던 거인. 아이들은 매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거인의 정원에 들러 놀곤 했습니다. 그곳은 부드러운 푸른 잔디가 있는 커다랗고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풀 위 여기저기 별처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복숭아 나무가 12그루 있었는데 봄이면 곱디고 온 뽀얀 연분홍 꽃들이 피었고 가을이면 탐스러운 열매가 달렸습니다. 새들은 나무에 앉아 아주 정답게 노래를 불렀고 아이들은 노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노래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노니까 참 좋다 하며 좋아들 했습니다. 어느 날 거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친구를 찾아가 7년 동안이나 함께 지냈습니다. 7년이 지나자 그는 이야깃거리가 떨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던 것입니다. 거인이 돌아와 보니 자기 정원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뭘 하는 거냐? 거인은 몹시 거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이 정원은 내 것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아무도 놀아선 안 돼. 하고 거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인은 정원 주위에다 높은 담을 빙 둘러싸고서 함부로 들어오면 고발하겠음이라는 팻말을 써 붙였습니다. 정말이지 저밖에 모르는 거인이었습니다. 가엾은 아이들은 이젠 놀 곳이 없었습니다. 길가에서 놀아보았지만 아주 먼지가 많고 돌멩이 투성이라서 놀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아이들은 그 높은 담 주위를 빙빙 돌면서 저기서 놀 때는 참 좋았었지? 하며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온 마을은 작은 꽃과 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아는 거인의 정원은 아직도 겨울이었습니다. 새들은 아이들이 없는 그 정원에서 노래할 마음이 없었고 나무들은 꽃 피우는 걸 잊었습니다. 한 번은 예쁜 꽃이 잔디풀 사이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거인이 써붙인 팻말을 보고는 아이들을 퍽 가엾게 생각하면서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이곳을 좋아하는 것은 오직 눈과 설이었습니다. 봄이 이 정원을 잊어버렸군. 그러니 우리가 1년 내내 여기서 살아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눈은 그의 하얀 옷으로 풀을 덮었고 서리는 모든 나무를 은빛으로 칠했습니다. 그러고는 북녘바람을 함께 지내자고 초대했습니다. 북녘바람이 왔습니다. 북녘바람은
하루 종일 으르렁대고 정원을 돌아다니며 굴뚝 뚜껑을 날려버렸습니다. 여긴 참 신나는 곳인데 우리 우박도 놀러 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박이 왔습니다. 우박은 기왓장이 다 깨질 때까지 지붕을 두들겨 대었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정원을 바삐 뛰어 돌아다녔습니다. 회색 옷을 입은 우박의 숨결은 얼음같이 차가웠습니다. 왜 이렇게 봄이 늦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 저만 아는 거인은 창가에 앉아 춥고 하얀 정원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놈의 날씨 좀 안 바뀌나? 그러나 봄도 여름도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모든 정원에 황금빛 과일을 주었으나 거인의 정원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거인은 너무 저밖에 몰라 하고 가을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늘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녘바람과 우박과 서리와 눈만이 나무 사이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이 깨어 자리에 누워있던 거인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아름답게 들리던지 임금님의 음악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여겼습니다. 사실은 작은 방울새 한 마리가 창가에서 노래했을 뿐인데요. 정원에서 새우는 소리를 들은 지가 퍽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같이 들렸답니다. 그러자 우박이 머리 위에서 춤추기를 그치고 북녘바람도 이젠 으르렁거리지를 않았으며 열린 창문으로는 달콤한 향기가 들어왔습니다. 거인은 오, 이제야 봄이 왔구나. 하며 침대에서 뛰어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정원에는 아이들이 담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기어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나뭇가지에 올라앉아들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매우 기뻐하면서 꽃으로 단장하고는 아이들 머리 위로 가지를 부드럽게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즐겁게 제잘거리며 날아다니고 꽃들도 잔디풀 사이에서 쳐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당 한 구석은 아직도 겨울이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아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키가 작아 나무에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나무 주위를 돌면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그 나무는 아직 온통 서리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로는 북녘바람이 으르렁댔습니다. 꼬마야, 올라와 보렴. 하며 나무는 굽힐 수 있는 데까지 가지를 아래로 들이웠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것을 본 거인은 그 아이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나밖에 몰랐었구나. 이제야 왜 이곳에만 봄이 오지 않았는지 알겠군. 저 가엾은 꼬마를 나무 위에 올려주어야겠다. 그리고 저 담은 다 부셔버릴 거야. 이제부터 내 정원은
언제까지나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게 할 테야. 거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퍽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래층으로 살며시 내려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거인을 보자 겁에 질려 모두 달아나 버렸고 정원은 다시 겨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아이만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 거인이 오는 것을 못 보았던 것입니다. 거인은 그 아이 뒤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그 아이를 한 손에 살며시 안아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 나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날아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애는 두 팔을 뻗쳐 거인의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아이들도 이젠 거인이 그전같이 마음이 고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봄도 함께 왔습니다. 거인은 얘들아, 이제 이곳은 너희들의 정원이란다. 하면서 커다란 도끼를 들고 와 담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시장 가는 길에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거인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거인에게 와서 안녕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꼬마 친구는 어디 있지? 하고 거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무 위에 올려준 그애 말이야. 거인은 그 아이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자기한테 뽀뽀를 해주었기 때문이지요. 몰라요. 그 아이는 갔어요. 하고 아이들은 대답했습니다. 거인은 너희들 그 아이한테 내일은 꼭 여기 놀러 오라고 전해다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아이가 어디 사는지 모르며 처음 보는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인은 몹시 쓸쓸해졌습니다. 매일 오후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와서 거인하고 놀았습니다. 그러나 거인이 사랑하는 그 작은 아이는 다신 오지 않았습니다. 거인은 모든 아이들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귄 그 꼬마 친구를 보고 싶어 했고, 그 아이가 참 보고 싶구나. 하고 이따금 그 아이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거인은 아주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놀 수도 없어서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 정원에서 노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내게는 아름다운 꽃이 많구나.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이들이야. 어느 겨울 아침 거인은 옷을 입으면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는 겨울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봄이 잠을 자고 꽃들은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거인은 놀라서 눈을 비비며 보고 또 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정원 한 구석에 있는 나무 하나가 하얀 아름다운 꽃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금빛 가지에는 은빛 열매들이 달려 있었고 바로 그 아래 그가 그리도 보고 싶어 했던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거인은 아주 기뻐하며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삐 정원을 가로질러 그 아이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인은 그 아이 곁으로 가까이 가서 아니, 내 손발의 상처는 어찌된 일이니? 하며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손바닥에는 2개의 못자국이 있었고 그 작은 발 위에도 2개의 못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를 그렇게 했니? 거인은 소리쳤습니다. 어서 말해보렴. 내가 그놈을 한 칼에 없애버리고 말 테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이건 사랑의 상처예요. 거인은 뭔가 두려워져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지요? 하면서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아이는 거인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나를 당신 정원에서 놀게 해준 적이 있었지요. 오늘은 내가 당신을 내 정원으로 모시고 가겠어요. 내 정원은 천당입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이 달려와 보니 거인은 나무 아래 숨져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꽃에 묻혀서요. 두 번째 이야기 언덕 너머에는 글 엘리자벳 코츠워스 옛날 옛적에 커다란 소나무가 언덕 위에 외따로 서 있었어요. 소나무 가지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었고 다람쥐가 나무를 타고 쪼르르 쪼르르 돌아다녔어요. 나무 그늘에는 풀을 뜯던 소나 양이 찾아와 쉬었고 채소밭으로 가던 토끼도 쉬어갔지요. 그 친구들에게 소나무는 이런저런 얘기를 듣곤 했어요. 어느 날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오더니 늘 앉던 뿌리 사이에 앉았어요. 나무가 점잖게 물었지요. 토끼야, 어디 다녀오니? 토끼가 대답했어요. 언덕 너머에 있는 농장에 다녀오는 길이야. 그곳은 정말 근사했어. 양상추도 여기보다 훨씬 맛있고 집도 크고 풍향계도 더 반짝거려. 언덕 너머는 뭐든지 여기보다 좋아. 소나무는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우리 농장도 좋아. 잠시 후 새가 날아와 가지에 앉았어요. 소나무가 평소처럼 점잖게 물었어요. 못 보던 새네? 어디서 왔니? 새는 노래하듯이 지저귀었어요. 북쪽에서 날아왔다네. 남쪽으로 날아갈 거라네. 언덕을 넘어 하늘 높이, 언덕을 넘어 멀리 멀리. 별빛 총총한 밤으로
햇빛 찬란한 낮으로. 소나무는 기분이 상해서 말했어요. 여기 날씨도 좋거든. 이번에는 양이 찾아와 나무 그늘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소나무가 물었어요. 양아, 무슨 생각하니? 양이 대답했어요. 언덕 너머는 풀이 참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 저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러자 소나무가 화를 버럭 냈어요. 왜 다들 언덕 너머 얘기만 하는 거니? 발이나 날개 달린 동물들이 찾아와 언덕 너머 얘기를 하는데 난 언덕 너머가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 되새김질하던 걸 삼켜버릴 뻔했네. 좀 조용한 그늘로 가야겠어. 양은 기분 나빠하며 가버렸어요. 나무는 사과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양은 벌써 저만치 가버렸어요. 소나무는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닌가 봐요.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너도 언덕 너머에 가보고 싶지? 그 소리는 새나 짐승의 소리도 아니고 곤충이나 벌레의 소리도 아니었어요. 소나무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리며 소리의 주인을 찾았어요. 바위 위에 땅의 요정이 앉아 있었어요. 요정은 반짝이는 솔잎 양산을 쓰고 있었는데 양산 가장자리에는 작은 솔방울들이 달려 있었지요. 요정은 커다란 나뭇잎에 담긴 블루베리를 먹으며 아까 했던 말을 되풀이했어요. 너도 언덕 너머에 가보고 싶지? 가면 되잖아. 소나무가 말했어요. 약 올리지 마. 나무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 요정이 말했어요. 그야 모르지. 한번 움직여봐. 소나무는 한번 움직여 보았어요. 뿌리 사이에서 뭔가가 들썩이는 것 같았어요. 이내 뭔가가 땅을 밀치더니 소나무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소나무는 씨앗 때부터 서 있던 자리를 떠났어요. 쓰러지겠어. 소나무가 겁을 먹고 소리쳤어요. 땅의 요정이 덤덤하게 말했지요. 걷고 있는 거야. 내가 다리를 만들어 주었거든. 자, 똑바로 걸어봐. 걷는 연습을 해야지. 오후가 다 지나갈 무렵 소나무도 익숙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소나무는 가장 먼저 웅덩이로 가서 모습을 비추어 보았지요.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우스꽝스러워. 정말 좀 우스워 보였어요. 위쪽은 초록빛 가지를 넓게 뻗은 큰 소나무였고 그 밑에는 뿌리가 치마처럼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지요. 그런데 뿌리 바로 밑에 아주 튼튼한 갈색 다리 2개가 뻗어 있지 뭐예요? 나무는 바위에 앉아 있는 요정에게 돌아왔어요. 요정이 말했어요. 자,
즐겁게 다녀와. 돌아오면 보자. 나무가 말했어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두고 보자구. 요정은 소나무가 언덕 위로 올라가자 손을 흔들었어요. 길을 떠난 소나무가 처음 만난 것은 젖소였어요. 젖소는 늦은 오후의 햇빛 아래서 방울을 딸랑거리며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지요. 소나무가 점잖게 인사했어요. 안녕. 젖소는 고개를 들었다가 소나무가 두 다리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젖소는 화들짝 놀라 매 하고 울더니 걸음아 날 살려라 목장으로 달려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일주일이나 젖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나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주위의 풍경을 둘러보았어요. 토끼 말대로 반짝이는 풍향계와 싱싱한 양상추밭이 있는 커다란 농장이 있었어요. 그 너머로 마을과 교회의 하얀 뾰족탑, 구불구불한 길과 언덕들이 보였지요. 가까이 가서 하나하나 자세히 봐야겠다. 나무는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찾아보았어요. 낑낑거리며 담을 2개 넘자 길이 나타났어요. 나무는 모든 것을 어서 보고 싶어 신나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달리고 또 달렸지요. 그때 근처 풀밭에 있던 말이 놀라서 히힝 울고는 담을 따라 달렸어요. 소나무는 힘껏 달려서 말보다 빨리 풀밭 끝에 닿았어요. 나무는 헐떡거리며 말에게 말했어요. 뭐 달리기에는 풀밭보다 길이 낫지. 하지만 길에서 같이 달렸어도 내가 이겼을 거야. 이쪽으로 넘어와서 저 기찻길까지 달리기 시합하지 않을래? 말이 헐떡대며 말했어요. 싫어.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소나무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아, 내 다리 때문에 그러는구나. 넌 다리가 4개나 되지만 난 하나도 안 무서운데. 말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이에 나무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나무가 공중공중 걷고 있는데 줄기 위쪽에 난 구멍에서 누군가가 조그맣게 투덜거렸어요. 제발 그만 좀 흔들어요. 그건 엄마 다람쥐였어요. 나무는 다람쥐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새 둥주리가 비어 있다는 생각만 하고 다람쥐가 있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지요. 나무는 걸음을 멈추며 미안해.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 다람쥐가 말했어요. 휴, 이제야 좀 살 것 같네요. 돌아다니는 건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도 넓은 세상을 구경할 때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제발 건들건들 걷지만 마세요. 다음엔 참나무 근처에서 좀 서주세요. 도토리 좀 먹게요. 소나무는 알겠다고 점잖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길동무가 있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새끼 다람쥐들도 이제 다 자랐으니 꼭 보금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소나무는 참나무 옆에 서서 다정하게 다람쥐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도토리 먹어. 다람쥐들이 소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와 참나무로 들어가더니 도토리를 아작아작 깨물어 먹었어요. 소나무는 참나무를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다행히 참나무에는 다람쥐들이 살만한 구멍이 있었지요. 그래서 소나무는 안녕? 하고 인사하고는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났어요. 뒤에서 화를 내며 허둥지둥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갔지요. 한참 뒤에 돌아보니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어요. 나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분 좋게 걸으며 생각했어요. 길동무가 너무 많으면 모험이 아니지. 소나무는 며칠 동안 두루두루 여행을 다니며 많은 동물들을 만났어요. 동물들은 대부분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곤 했지요. 그런데 나무는 자꾸만 고향의 언덕과 동물 친구들이 그리워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향의 언덕과 친구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밤 소나무는 작은 개울에 발을 담그고 쉬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그래, 바로 지금 집에 가면 되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는 곧바로 고향으로 떠났어요. 나무는 달빛이 비치는 밤 동안 계속 달렸지요. 장밋빛 새벽이 밝아와도 눈부신 아침이 와도 나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한낮이 되기 직전에 고향 언덕에 닿았어요. 나무는 담 2개를 넘은 다음 긴 숨을 내쉬며 자리를 잡았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언덕 너머의 농장과 길과 그 너머 마을까지 보이도록 목장 조금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나무가 돌아오자 수많은 토끼와 새와 양이 와글와글 모여들었어요. 땅의 요정이 양산을 쓰고 다가와 다정하게 말을 걸었지요. 돌아왔네. 하지만 그럴 줄 알았지 하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젖소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다음에 떠날 때는 미리 말해줘요. 놀라서 일주일이나 어안이 벙벙했다고요. 그렇다고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람쥐 가족도 예전에 살던 구멍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를 버리고 가다니 하루 종일 걸어왔다고요. 그래도 여행을 해본 나무에서 사는 건 자랑스러우니까 용서해드리죠. 그 뒤로 소나무는 한 번도 목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언덕 너머도 훤히 보이니까요. 또 새나 동물들이 모험 이야기를 하면 그보다 훨씬 재미있는 모험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었고요. 소나무는 가끔 친구들에게 노래도 불러주었지요. 새라면 누구나 날 수 있지, 날 수 있어. 양이라면 누구나 달릴 수 있지, 달릴 수 있어. 하지만 나무는 오직 하나, 오직 한 나무만이 여행한다네.
여행은 정말로 즐거워. 보는 것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 모두 입 모아 소리치네. 야, 여행하는 나무다. 세 번째 이야기. 아름다운 가치가 담긴 탈무드. 왕이 된 노예.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노예가 살고 있었어요. 일도 잘하는 데다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아주어서 마을에선 칭찬이 자자했지요. 노예의 주인도 마음씨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주인이 열심히 마당을 쓸고 있는 노예를 불렀어요. 항상 성실하게 일하는 너에게 상을 주고 싶구나. 원하는 재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보거라. 아닙니다. 주인님의 보살핌으로 이제까지 잘 지낼 수 있었는걸요. 노예가 겸손하게 대답하자 주인은 감동했어요. 그래서 더욱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지요. 다음 날 주인은 다시 노예를 불렀어요. 네,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라. 정말입니까, 주인님? 감사합니다. 노예는 뜻하지 않은 선물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자, 나를 따라오너라. 노예는 주인을 따라 바닷가로 갔어요. 그곳에는 양식과 귀한 보물을 가득 실은 배 한 척이 있었지요. 너에게 주는 것이니 모두 가지고 떠나거라. 노예는 주인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났지요. 난 이제 자유다. 노예는 바다를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노예가 바다로 나온 지 꽤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 서쪽 나라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데 거기가 좋을까? 아니야. 더 멋진 곳이 있을 거야. 노예는 꿈에 부풀어 더욱 힘차게 노를 저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후드득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세찬 바람이 불고 이내 폭풍우가 몰아쳤지요. 우와, 이러다가 바다에 빠지고 말겠어. 휘잉! 철썩! 집채만한 커다란 파도가 그만 노예가 탄 배를 집어삼키고 말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노예가 간신히 정신을 차려보니 고요한 바닷가 모래밭에 홀로 누워 있었지요. 파도에 휩쓸려 알지도 못하는 섬에 떠밀려 온 거예요. 가지고 있던 재물은 다 떠내려가고 입고 있던 옷까지 누더기가 되어버렸지요. 아,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었구나. 노예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크게 절망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와, 왕이 오셨다. 드디어 우리의 왕이 오셨다. 커다란 함성과 함께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고는 노예를 향해 모두 엎드려 절을 했지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의 외침에 노예는 어리둥절했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노예는 두 눈을 비비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은 노예를 번쩍 들어올려 궁궐로 데리고 갔지요. 그날부터 노예는 섬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시여,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신하들은 노예를 극진히 모셨어요. 노예를 위해 정원을 멋지게 꾸며주었고 늘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였지요.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는구나. 내가 왕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노예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섬나라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왜 이곳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았을까?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이유가 더욱 궁금해졌지요. 그래서 가장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신하 한 명을 불렀어요. 여봐라, 내 진정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느니라. 어찌하여 이곳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받드는 것인가? 그러자 신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그것은 이 나라의 오랜 풍습이옵니다. 바다에서 오신 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무엇이냐? 왕으로 지내실 수 있는 기간은 단 1년뿐입니다. 1년 뒤에는 죽음의 섬으로 쫓겨나시게 될 것입니다. 뭐? 죽음의 섬이라고? 노예는 깜짝 놀랐어요. 먼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죽음의 섬은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칠고 황량한 섬이었어요. 꽃과 나무는커녕 풀 한 포기조차 자라지도 않았지요. 아, 1년 뒤에는 죽음의 섬으로 가야 한다니. 그곳에서 어찌 살란 말인가? 노예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고 고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예는 아침 일찍 배를 타고 홀로 바다에 나갔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야 돌아왔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예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 일이 매일 반복되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왕께서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 매일매일 바다로 나가신다지? 걱정이 된 신하가 노예에게 물었어요. 왕이시여, 왜 매일 바다에 나가십니까? 백성들이 모두 걱정하옵니다. 그저 고기를 잡으면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네. 노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후로도 노예는 하루도 빠짐없이 바다에 나갔지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노예가 섬에 온 지 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노예를 떠나보내기 위해 섬 전체가 떠들썩하도록 큰 잔치가 열렸지요. 왕이시여, 오늘이 바로 그날이옵니다. 이제 이 배를 타고 죽음의 섬으로 가셔야 합니다. 신하의 말에 노예는 담담하게 홀로 배에 올랐어요. 배에는 얼마간의 먹을 것과 물이 실려 있을 뿐이었지요. 노예는 섬에 처음 왔을 때처럼 벌거숭이로 쫓겨났지요.
바다에서 오신 왕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신다. 섬 사람들 모두 바닷가로 나와 죽음의 섬으로 가는 노예를 배웅했어요. 노예가 죽음의 섬으로 떠난 지 한 달쯤 된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허겁지겁 달려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로 나갔다가 신기한 것을 봤어요.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그게 말입니다. 이렇게 아니라 다 함께 가보는 것이 좋겠어요. 젊은이가 본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진 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섬 사람들을 가득 태운 배가 죽음의 섬 근처에 다가가 잠시 멈추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여보게, 저것 좀 보게나. 저 섬이 정말 죽음의 섬 맞니? 사람들 눈이 모두 휘둥그레졌어요. 죽음의 섬에 꽃과 나무가 우거지고 온갖 채소와 과일이 자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지지배배의 아름다운 새소리까지 들려왔지요. 여긴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황량한 섬이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섬에 오른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여 노예에게 물었어요. 나는 지난 1년간 매일매일 이 죽음의 섬에 와서 열심히 밭을 가꾸고 꽃과 나무를 심었다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새들도 날아드는 살기 좋은 섬이 되었지. 이곳은 이제 죽음의 섬이 아니라네. 노예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그 후로도 노예는 섬에서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